제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황금 사자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각종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면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무려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된 화제작 가요운 것들을 정식 개봉 전에 이동진 평론가 GV로 먼저 접하고 왔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겠어요. 왜 시상식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시네필들이 좋아하고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보고 나니까 정말 영화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구나라는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오지만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좀 과하게 다가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감독의 성향 자체가 그 전작들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영상화를 할 때 호불호가 갈릴 만큼 과하게 묘사를 하는 감독이라는 정보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여운 것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었고요. 물론 전작이었던 더 페이버릿이라든가 더 랍스터 이런 작품들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감독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손이 선뜻 가지는 않는 그런 감독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여운 것들은 워낙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감상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보고 나니까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엠마 스톤이 연기하고 있는 주인공 벨라라는 인물은 자신이 임신했던 태아의 뇌를 이식받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신생아인데 몸은 성인인 거죠.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몸은 엄마인데 뇌는 자식인 거죠. 이런 주인공의 설정부터가 지금 내가 이해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이 엠마 스톤은 이 벨라라는 인물이 신생아의 정신 연령일 때부터 완전한 성인의 정신 연령을 가질 때까지의 모습을 모두 연기를 해냅니다. 말투나 걸음걸이, 표정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벨라라는 인물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바로 이 엠마 스톤이 각종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든 영화를 다 챙겨본 입장도 아니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도 아니라 가지고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연기 레퍼런스를 할 만한 캐릭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설정만 들어봐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설정의 그런 인물이잖아요. 있었다 한들 정말 희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괴기한 인물과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연기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질적인 캐릭터인데 연기도 이질적이게 해버리면은 관객이 몰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기 너무 잘하고 엠마 스톤 외에도 마크 러팔로우가 연기하는 던컨이라는 인물, 그리고 월렘 데포가 연기하는 고드윈 박사, 이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마치 정말 저런 세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등장인물들 어느 하나가 평범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강력한 캐릭터 설정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가 시작할 때는 부담이었는데 자극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영화가 끝날 때는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됐거든요.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인상이 깊은 거는 미술이에요. 흑백과 컬러를 오가는 화면 속에서 의상, 배경, 건물 디자인 어느 거 하나 평범한 거가 없는데 특히 이 영화도 챕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챕터가 나뉠 때마다 마치 그 책갈피를 꼽듯이 짧은 흑백 영상들이 한 1, 2초 정도 지나가요. 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혹시 AI로 만든 영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지금까지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미장센들을 꾸려 나가더라고요. 이제 와 AI 같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사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그 느낌을 이 가요운 것들을 보면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보고 오신 다른 분들은 세계 명화를 한 폭 감상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술 하나만큼은 이게 불호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 전반적으로 너무 잘 활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제는 푸어 띵즈이고 제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죠. 푸어 띵즈. 국내 번역은 가여운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여운 것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이 영화는 결국 이 가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벨라라는 이 기괴한 인물의 시선으로 감독은 과거에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만 생각되던 이 여성상의 반기를 들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고 이 과정에서 뭐 각종 계급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격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이 메시지 자체는 되게 공감도 되고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시대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지금의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메시지 자체도 되게 좋고 공감은 어느 정도 되는 편입니다만 감독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갈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강렬하고 수위 높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인상 깊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누군가에게는 저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가장 이건 아니다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가 남성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요. 이 영화는 단언컨대 페미니즘 영화예요. 여성성을 다루는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벨라라는 인물을 소유의 대상으로만 여긴다거나 아니면은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들을 뭐 희화시킨다거나 응징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를 문제 삼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꽤 통쾌하게 봤고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벨라의 선택을 받는 인물인 맥스라는 그 남자를 그리는 방식인데요. 이 맥스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이 벨라가 신생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연구를 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느 순간 그녀를 연구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뭐 고백도 하게 되고 뭐 약혼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맥스라는 인물과 벨라라는 인물은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이 맥스가 일방적으로 때로는 왜 저렇게까지? 호구인가 싶을 정도로 벨라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벨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본인의 삶을 위한 결정을 하고 맥스는 그런 그녀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뭐 논의 같은 것들도 없이 그냥 벨라가 결정하면은 맥스는 그냥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맥스가 벨라의 주체적인 삶을 존중해서 그러는 거지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사이에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간의 관계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체적인 삶도 중요하고 그런 결정도 중요하고 자아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인물들이 있다면은 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벨라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 맥스는 그런 그녀를 일방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서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맥스라는 남성을 희생시키는 느낌이 든다라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개봉도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요런 느낌이 들었다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 하면은 나는 사회 풍자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억지로 구겨 넣은 페미니즘 사상을 담은 영화가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들었는데 싶은 페미니즘 영화를 보고 싶었다 그동안. 그리고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이 만들어내는 이때까지는 보지 못했던 캐릭터들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화려한 의상과 색감 등의 미술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포함한 굉장히 수위 높은 노골적인 묘사가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잔혹동화 스타일의 작품에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이 작품을 보셔야겠다면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다소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론가들이나 이런 심사위원들이 왜 좋아했을지는 뭐 충분히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누군가에게 선뜻 추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긴 해요.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전작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았지만, 지금 이 감독이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 한다라고 하니까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작이 개봉을 한다면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를 기다리면서 오늘 요 가요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